부동산 시장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올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매값도 그렇고 주택 전세값도 그렇고 올 하반기에도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올 하반기 정말 올라간다면 그때 대해서 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비수기에 속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위한 현명한 전략을 챙겨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자 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접수 받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문자로도 질문 접수 받겠습니다. 두 가지 번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 하반기에는 매매값이든 전세값이든 더 올라간다라는 추측들이 있지만 네. 2, 3년 이후에는 요즘 건설사들의 분양 밀어내기 물량이 너무 많아서 네. 집값이 오히려 꺾일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2, 3년 이후에 집값 꺾인다, 아니다, OX 뭘까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을 네. 관망하는 2, 3년 후에 시장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구분하기보다는요. 앞으로 시장은 좋아질 게 따로 있고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게 따로 있다. 즉 차별화 양극화되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예요. 단순히 OX로 볼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너무 단순 논리 접근했다가는 시장의 변동폭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구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시장은 어떤 것은 꾸준히 가격이 올라갈 그리고 어떤 것은 꾸준히 거래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그 가격이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양극화될 것이다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만한 곳을 우리는 잘 선별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올해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각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주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야죠. 빨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언제쯤에 매도가 좀 가능할지,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신가요? 네, 경기도? 예, 경기도 김포시 김포? 있는 감정동. 네. 예, 쌍용 아파트 24평 가지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팔면 잘 팔 수 있을까 고민 좀 해볼게요.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김포로 가볼게요. 예. 김포의 그 쌍용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예. 이제 언제 팔면 좋냐예요. 지금 이제 그 김포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도시의 형성, 지금 현재 모습, 앞으로의 미래 모습 이런 거를 보면 좀 오래 더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면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게 오히려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김포 하면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서울시 전체로 따졌을 때 왼쪽에 위치한 이런 그 시가지잖아요. 예. 근데 옛날로 따지면 사실 김포 하면은 좀 그래도 한적한 그 곳이 아니겠느냐. 즉 그 김포 안에 그 양촌읍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옛날 그 전월기에 대한 어떤 주제로 한 곳이 이쪽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옛날만 해도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서울하고의 접근성으로 위성 도시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포라 하면은 김포 시창을 주변으로 한 지역들에 있는 주거지들이 가장 김포시에서 이제 구시가지로 해당이 되고요. 그나마도 지금 감정동 하면은 요쪽 위쪽 김포시청 위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감정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여기 아파트들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옛날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그 김포에서도 읍내, 시내라고 따진다면 그야말로 여기를 조금 다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김포 한강시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세대수만 해도 6만 5천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강남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요층들이 서울에서의 출퇴근 수요 또 이 근처에서의 어떤 수요자들이 김포 한강 신도시로 대거 몰리고 있는 현상들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요. 특히나 몇 년 전만 해도 김포 한강 신도시가 막 분양되고 있을 때 계약금을 날리고서 마이너스 피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힘들었다가 지금은 전세 시장이 좋아지고 또 새 아파트에 대한 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터에 이런 김포 한강 신도시는 가격이 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가격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예. 금액 구조만 보더라도요. 사실 지금 이 가지고 계신 게 몇 평이죠? 여기 24평이요. 24평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억 7,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여기가 이제 평당 시세로 따진다면 김포 한강 신도시 새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 평당 1,000만 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적으면 600에서 8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지금처럼 대출이란 부분이 혜택이 좀 있는 상태, 물론 이제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상태라면 충분히 1억대 아파트, 또 2억대 아파트, 3억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내 자금이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대출을 좀 안고서라도 주택을 구입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아파트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단점이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새 아파트도 있는데 굳이 이런 좀 오래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 재건축도 되지 않는 어떤 기대감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할 것이냐예요. 예. 자,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전세금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전세 수요자가 집을 구입을 한다면 굳이 이 집보다는 김포 한강 신도시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 아래쪽 보면요. 지금 인천에 검단 신도시가 또 있어요. 예, 예. 자, 이렇게 대규모의 그 주택 지구가 있으면요. 그쪽으로 눈을 돌릴 게 뻔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금은 올라가는 건 지금 어떤 시대적 흐름상 전세금 올라가면서 집에 대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믿고 갔다가는 오히려 전체 시장에서 이렇게 공급량이 많아지면요. 전세금도 떨어질 수 있대요. 왜? 그런 전세 수요자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집을 사고자 한다면 전세 수요자들도 벗어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혹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예, 예. 예, 여기는 실속적인 아파트예요. 즉 내가 거주하기에는 만만하고 괜찮은데 남이 와서 막 서로 사려드는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일단은 거주 비용이 낮으니까 그냥 상태로 머물러 사시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향후에 도시철도죠. 즉 김포에서 이쪽 그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언저리 근처에 아파트로 조금 이렇게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전은 크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시청자님 좀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더 깊은 고민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예. 추후에 궁금한 거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77-6330번입니다. 다음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세요? 네, 올겨울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인데요. 아,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네, 아, 예. 어느 곳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저기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거기 매매를 해도 될지 어떨지 궁금해서요. 상계 주공 아파트인가요? 9단지. 9단지. 네. 알겠습니다. 네. 사도 될까? 이거 여쭤보시는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러 갈게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네요. 그죠? 네. 자,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네. 이제 이제 7호선 변으로 또 강남으로 출퇴근을 생각을 해서 이쪽 마들역 근처에 상계 주공 9단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가 일단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 노원구 이 상계동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 장점은 뭐냐면 대규모 이제 그 아파트가 있다는 부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쪽이 뭐 교통 환경, 또 교육 환경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쪽에서 교육 환경이라고 그러면 단연 그 중계동을 좀 거론을 하긴 하는데, 그쪽 아니라고 손 치더라도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된 곳의 교육 환경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살고자 한다면 살면서 조금 누리고 싶은 거는 집값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태, 네. 예, 그렇죠. 그런 네. 상태라면 사실은 사셔도 괜찮아요. 아, 예.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원래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좀 샀더라면 후회는 네.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획이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결혼 계획을 앞두고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디를 방향성으로 잡느냐 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쪽에 그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병 운전면허 시험장 있잖아요. 노원역 근처에. 네. 여기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7개 광역 거점 해가지고 복합 개발지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쪽을 계속해서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언제부터 출발을 할 것이냐를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네. 그런 상태에서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면서도요, 근처에 뭔가 호재가 있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수요층들의 어떤 플러스적인 어떤 가미도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의 상승은 기대를 해볼 만은 해요. 하지만 네. 지금 이미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돼도 약간 오르는 정도입니다. 솔직히는 지금 제가 조금 더 사도 되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이제 88년도에 입주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 즉 여기는 이제 중층 아파트기는 하는데, 네. 일단 이런 오래된 아파트가 전세 비율이 통상적으로는 한 60% 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70% 이상 되거든요. 네. 그만큼 전세 비율이 높다는 거는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매매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로 이전될 수 있는 수요창들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또 플러스적으로는 가격이 하락될 염려는 크게는 없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현재 금액에서는 크게 하락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가 전세 금액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고 평형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쪽 구역에서 네. 10평대는 하시면 안 돼요. 이왕이면 20평대. 예, 21평이든 24평이든 24평이 네. 가장 좀 효과적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고요. 구단지 아니래도 조금 더 노원역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네.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함께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선택을 할 때 네.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파트의 소형 평형을 구입하는 게 훨씬 좀 유리할 거예요. 가격이 소형 평형만 돼 있는 것보다 조금 비싸다고 손 치더라도. 네. 예,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가격은 무너지지 않고 약간의 가격 상승이 더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네, 우선 알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고 좋은 감사합니다. 신혼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 들어보니까 이 대표님의 전략과 우리 시청자님의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사셨으면 좋겠고, 다만 발품 조금만 더 파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077-6330번 알고 계시죠? 다음 분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요. 네. 2008년도 봄쯤에 예. 그 송파구 거여동의 현대 1차 아파트 33평을 샀어요. 그때는 비쌌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시세도 한 1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네. 이거 어떻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네네. 이렇게 아유. 갖고 있다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아유, 잘 주셨어요. 거여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걸 더 가져가면 그래도 지금의 이 손실분을 좀 만회할 수 있을까 내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거여동 한참 분위기 좋았을 때 2008년도에
예. 현대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 1차 있고 2차 있는데 몇 차? 1차요. 1차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 지금 거여 동해 현대 1차 네. 아파트 하면 거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에 이제 있는 거죠. 거여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에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왜 이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냐 하면 네. 사실 그 거여역이라든지 마초역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 5선 종점에 속하긴 하는데 이쪽 네. 배후 주거지가 사실은 위례 신도시예요. 지금 네. 당장 위례 신도시에 주거를 한다. 내년부터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 그쪽 여건에서의 교통을 이용을 하려면 결국 이쪽 거여역이라든지 마천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아래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위례 신도시가 되거든요. 네. 또 이제 위례 신도시와 이 사실은 오른쪽에 이렇게 거여역 오른쪽 마천역을 중심으로 한 요런 쪽 같은 경우가 거여 마천 뉴타운이거든요. 네. 그런 뉴타운과 또 위례 신도시의 사이에 이렇게 업무지구라든지 대형 병원이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위례 신도시가. 예. 딱 그러다 보니까 요 근처에 거여역과 그 위례 신도시의 사이에 있는 이런 그 거여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것이고 좀 여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반대적인 급부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여 현대 1차 아파트는요. 사실 그 여건 자체가 거역에 있다가 뿐이지 위례 신도시와 연접해서의 특별한 이용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면 거기엔 좀 부족함이 많다라는 단점이 생겨납니다. 최소한 거여 현대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요 근처가 전부 다 뉴타운 지역이에요.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요 근처에 이제 거여 2-1, 2-2 구역이 이제 사업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여기 있는 헌 아파트도 같이 동반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근처 거여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요 근처 즉 거여마천 뉴타운에 속해 있는 아파트 또 위례 신도시 근방에 속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점적인 면이 있는데 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어떤 그 생활이란 뭐 할인점을 이용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 이용을 하려면요 이 근처 거여역을 넘어서 있는 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상권이란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세적인 관점도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6억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한 5억 정도가 됐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위쪽 보면은 지금 한 3년 전에 입주한 송파 파크데일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만 해도 시세가 지금 5억이 안 돼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지금 이게 지금 입주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90년대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새 것도 아니고 지역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단점이 많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더군다나 여기 말고도 조금 넘어가서 문정동 같은 경우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사실은 옛날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이쪽 문정동이라든지 거여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의 인기가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 아파트가 이제 위례 신도시에 있고 만약 지금 5억이라고 한다면 30평대 기준으로 거의 지금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6억대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글로 넘어가지 여기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더욱 가격의 상승 여력이 위례 신도시에 대한 호재가 있는 아파트는 따로 있고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별반 어떤 기대치가 크게는 없다. 그래서 여기는 오래 두고 가실 게 아니라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탔을 때 또 위례 신도시 이제 입주 전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좀 느렸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좀 서둘러서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유, 더 시청자님 오늘 안 속상하셔서 오르겠네요. 어떡해요. 더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경쟁력, 즉 경쟁적인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요거보다 좀 신축이면서도요. 더 싼 아파트들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어떤 그 거여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경우는 굉장히 단지도 작지도 않고 괜찮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지 더 앞으로의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시청자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속상하셔가지고. 네, 그쵸? 목소리가 조금 네. 많이 약해지셨는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부분, 저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돈이 있어서 거기 그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마저도 사고요. 많은 수요층들이 사고 싶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가치가 없다면 빨리 파시는 거고 그런 가치가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손실이 1억 원이라도 하더라도 미래는 네. 이게 2억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니까요. 네. 그것을 이제 방지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새로운 투자처를 또 저희가 챙겨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 또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 보겠습니다. 강북 개발 예정지 신축 빌라와 강남 신축 빌라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대표님, 강북 대 강남 신축 빌라 어디로 한번 근데 가볼까요? 이게 굉장히 물론 이제 그 지금 신축 빌라가 많이 트렌드화됐고 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뭐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보니까 입주하려고 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전세 끼거나 이제 월세 놓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막연히 강남과 강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강북의 개발 예정지 그렇죠. 또 그냥 강남의 신축 빌라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강남의 신축 빌라는 어떤 측면에서 조금 가격 상승을 예정하고 가야 되냐면 자체적인 개발은 안 되겠죠. 강남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 근처에 뭔가 좀 특화되어 있는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이런 그 전세 또 이런 빌라를 얻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주 예리한 관점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남부터미널 근처다 강남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부터미널을 근처에서 반대로 아래쪽에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굳이 내가 수원에 직장생활 한다고 한다면 수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요. 수원하고 가까운 서울 강남권에서 거주를 하고 아래쪽에서 이제 출퇴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남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그 교통이 괜찮은 남부터미널 근처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입지가 좋겠죠. 그런 상태에서 투룸 빌라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수요층들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남부터미널이 나중에 뭐 복합 개발에 대한 예정 이런 여러 가지 또 호재에 맞물려서도 주위에 집가 상승 또 주택 가격 상승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가치, 투자에 대한 시세 차익을 조금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강남이다 보니까 그냥 전세가 아닌 월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강남 측면에서는 한번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강북 개발 예정지가 좋냐 강남 신축이 좋냐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요.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중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이런 요소가 조금 장점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강북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 예정지 하면 너무 좋죠. 사실 빌라라는 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은 빌라는 옛날에는 사고 나면 떨어지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빌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어대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질 수만은 없어요. 계속 짓고 있는 지역이 있고 짓고 싶은데도 땅이 협소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강북에 대한 부분 또 교통 환경이 좋은 부분 이런 부분 중에서 개발 예정지라고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꼭 개발 예정지 아니라도 인근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서의 이주 수요를 선택한다면 그것도 어떤 개발 예정지 못지않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을 딱 따져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논해서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런 투자 기법은
굉장히 영리하게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잘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디테일하게는 우리 세미나에 오셔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공부도 하고 해서 투자를 잘 해서 그러죠. 정말 재테크 잘해서 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미나는 어디로 가면 되는 것인가?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발효하기라는 주제예요. 8월 1일 토요일, 8월 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797-0300번 문의해주세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한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돈 될 만한 매물들 꼽아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는 번호 바로 6392번이고요.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나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 박민수 소장님의 물건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느 쪽 매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중에서도 중심 핵에 위치한 합정동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더블 역세권 이용의 편리함과 더불어서 상권과 업무타 그리고 대학교의 수요지로서 임대수요가 풍부한 매물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이 43.7입니다. 안방과 거실이 넓은 그런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 매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박준현 소장님의 매물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는데요. 어느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아주 저렴한 분양가로요.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내 집 마련의 기회와 더불어 지역 개발에 따른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과 그리고 마포구, 망원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강동구 쪽 매물 먼저 볼게요. 천호동입니다.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 겁니다. 5호선 9분다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는 이 매물은요. 올해 11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72.71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거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천호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매물 투자해서 정말 괜찮을까? 한번 점수 매겨보도록 합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주세요. 어떤 것들 염두에 두고 움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재건축 수요에 후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지구라든지 둔천지구 그리고 강남권 등 재건축 이주 수요에 배후지구로 현재 많은 이주 수요와 수요보다 공급력이 부정탄세, 임대가 및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초저가의 분양가격인데요. 시행사 선분양으로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여 수리룸을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매입할 수 있고 월세 전환 시에는 12%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9분다리역과 도보 7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는 더욱더 편리해지는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강동구 지역 발전의 두 축이라 일컫는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와 상일동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천호동 매물 저희 살펴봅니다. 뭐 재건축 호재, 역세권 개발 호재 먹으면서 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매물이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볼게요. 구분다리역 5호선 지난다고 네. 했는데요. 아직 나 거기 안 가봤는데 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변에 뭐 있나 좀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할 수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와 2016년 지하철 9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학군 형성으로 인근에는 명일 그리고 천호 그리고 고명초등학교 그리고 천호 강일중학교 그리고 성덕 여자중학교 그리고 성덕 배재 한영 외국어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한강 그리고 암사 선사 유적지 그리고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일자선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관공서, 종합병원, 그리고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롯데고리 등이 인접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주거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 살펴볼게요. 앞서서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실 때 그 개발 성장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그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만큼 호재가 많다는 뜻이겠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자고.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될 천호 뉴타운인데요. 도시 부적격 시설인 집차촌과 그리고 노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그리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40층의 주상복합 상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일대 상권의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업무단지 조성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직접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R&D 시설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관광,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 약 10조 9천억 원 그리고 임차 수요 약 5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더해 천호 뉴타운 그리고 천호 그리고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고덕지구, 둔천지구의 대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상주인원 유입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임차 수요만 5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라는 말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도 있겠지만 상주 인구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인구들이 이런 다세대 주택 쪽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천호동 매물 살펴보고 있고요.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올 연말쯤 준공 완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리고 총 6층 중에 3층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72.71제곱미터. 굉장히 넓습니다. 22평이고요. 대지가 33.05평으로 해서 지분도 10평으로
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이고요.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LED 전등, 그리고 반복용 CCTV 설치, 그리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고급 자재로 내장재 시공, 그리고 결로 방지 시공 예정과 옥상에는 개별 창고와 개별 텃밭을 갖출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 아주 저렴한데요. 분양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3억이고요. 그래서 실투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세 수익과 그리고 뭐 단기 시세차익이 원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 이제 공제하시고 연 750만 원에 수익률 12%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 매물 살펴드렸습니다. 매수하실 때 주의할 점 분명히 있어요.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천호동 3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많은 투자자께서 좀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3룸은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상 뭐 투룸이 투자처로 좋을 때가 있고 3룸이 좋을 때가 있고 원룸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꼭 나오셔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천호동 매물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이번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 먼저 열어볼게요. 보시죠.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호선으로는 2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5층 건물 가운데 2층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볼까요? 2억 5,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해 보이네요. 마포구 또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합정동 매물 준비하셨고요. 워낙 핫플레이스여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이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우선 마포구 4대 성장 거점 중에서도 중심의 핵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개발 프리미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블역세권의 이용과 더불어서 상업과 업무, 대학가의 주거 배우지로서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매물이 되겠고요. 안방과 거실이 각각 3m 50cm입니다. 전용이 넓기 때문에 실거주와 차익형 매물로서 아주 우수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넓게 빠졌나 봐요.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했나, 이 물건 주변에 살면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입지적인 장점 꼽으라고 한다면 뭐부터 설명 주시겠어요? 예, 우선 한강 시민공원과 여의도 공원 등 마포구를 보시면 크고 작은 녹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 이용 이외에도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겠고요.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기업체와 주거 입주에 최적화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홍대의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6만 명의 학군 수요의 주거 배우지로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매물이 되겠고요. 현재 합정역 쪽을 보시면 메스나폴리스 그리고 홈플러스 롯데시네마를 비롯하여 24시간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 균형 개발 촉진지구로서 업무와 상업, 광학 쇼핑의 중심지로서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학교면 학교, 교통도 괜찮고요. 쇼핑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상업지구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도 많이 발달된 곳이지만 앞으로는 뭐가 있을까? 개발 호재, 미래 가치를 좀 끌어올려줄 만한 것들 위주로 봐주신다면요. 네, 우선 합정동을 살펴보시게 되면 YG를 비롯한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사옥들이 밀집하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들의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요. 합정동은 예전부터 부촌으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요. 주변 인근 지역 주택도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루 평균 3,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국계 자본과 브랜드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발전소 같은 경우 예전에 혐오시설로 구분이 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지하시설로 변경되면서 상단에는 가족화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강변 개발 계획과 더불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암동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재매각을 통해서
2층 이하의 높이로 재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상암동에는 8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 창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6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상암동을 보시게 되면 상업지역과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주거 입지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호선 라인을 타고 망원과 상수, 합정동이 분산 입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겠는데요. 합정동은 상권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차 주거 수요를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정동을 보시면 디자인과 출판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산과 파주 등에 분산 입지하여 있던 이런 디자인 출판 지구를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와 더불어 세제 감면 효과를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함께 기업체들이 추가 입지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교통부 편리하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각종 공원들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어요. 저 멀리 여의도나 다른 곳을 들여다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당일리 발전소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가족 공원화가 된다라는 거, 이거 일단은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정동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 수요도 상암 쪽으로서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도 임대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봐야 되겠죠? 아직 준공 완료된 건 아닙니다. 10월쯤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룸인가요? 투룸입니다.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밖에 특징들 꼽으라고 한다면요? 일단 넓은 전용이 되겠습니다. 합정동에는 그렇게 전용이 넓은 매물이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본 매물을 보시게 되면 6m 대로변에 접하고 있고 또한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가 세대별로 가능할 만큼 면적이 풍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실내를 보시면 한샘에서 꼼꼼하게 시공할 예정이고요. 외부 마감재는 대리석 시공을 통해서 합정동 이미지에 맞는 고급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안방과 거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각각 3m 50cm에 이르는 전용이 넓은 매물이 되겠고 CCTV와 엘리베이터 자동문 그리고 택배 보관함까지 모든 게 잘 구비될 풀옵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넓은 전용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쯤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위치 저희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직접 가셔서 이 입지가 좀 괜찮은 건가 직접 찾아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 책정을 해드릴게요. 매매 가격 궁금하고 또 임대를 놨을 때 수익률 내가 어느 정도로 가져갈 수 있나? 궁금해하시거든요. 분석해 주시죠. 매매가도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 착하다고 표현을 드린 게 현재 이 시점에 나온 매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면적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착한데요. 매매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실투자금 2,300만 원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 유치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융자를 잘 활용하신다면 10%의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대 정도로 접근 가능할 거라는 매물입니다. 합정도 매물 저희 점검을 했고요. 정보는 이제 다 알았어요.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특징 갖고 있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할 때는 매번 이제 중요를 하게 생각하는 게 꼭 주의할 점들이 많아요. 이것만큼은 꼭 알고 투자에 나서라. 어떤 거 체크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합정동은 상권이 옆세권을 보시게 되면 매우 고층 건물도 많고 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라인까지 보시면 주거 용지까지 그 상권이 침입하여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오피스 시설과 상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역세권 매물은 거의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도보로 그래도 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그나마 최고의 역세권 매물이 되겠는데요. 선분양 매물인 만큼 도면을 참고하시고 일조라든지 개방관, 접근성 등을 현장을 답사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매물 저희 점검해봤습니다. 자, 어떤 매물일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로 마포구 합정동 저희 점검하고 갔는데요. 멀리 가지 않을게요. 같은 마포구입니다. 이번에는 망원동 매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이에요. 망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 보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이 40.04제곱미터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 매물 저희 살펴볼까 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대입니다. 1,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 하면 합정동 위주로 사실 많이 점검을 해드렸거든요. 망원동 매물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 좀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생각해두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번에도 네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렴한 분양 가격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10.2%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박 소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본 매물 지역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통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된 지역으로 주변 상암, 합정, 홍대 상권의 팽창과 그리고 합정 균형 발전 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와 상주 인구 유입 그리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한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반경 3km 내 대학만 무려 6개가 위치하여 학생 수요가 많고 그리고 홍대 상권과 상암 DMC가 인접하여 혼자 사는 직장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4대 성장 거점 개발 단계적 추진으로 마포구에서는 마포비전 4대 거점 육성 전략으로 상암 지역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거점, 그리고 홍대 일원은 예술 문화 보행 기반의 관광 거점, 그리고 합정 지역은 당연히 문화 창작 발전소를 포함한 역사 문화 중심지, 그리고 공덕 지역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등 마포구 성장을 선도하는 4대 성장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예상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연 10%의 수익이 예상된다라는 거. 은행에 돈 넣으면 1년에 얼마 줍니까? 1%대잖아요. 이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좀 수익을 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대를 걸어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점검해 볼게요. 아까서 지도에서 보니까 네. 마포구, 망원 그래 들어보긴 했는데 합정 근처고 상암 근처인 건 알겠는데 이 망원역 인근 지역에 뭐가 있지 잘 모르겠네요. 네. 특징들도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6호선 지하철 6호선 망원역과 도보 3거리에 위치하였고요. 6호선은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노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내 각 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에 접해 있는 서울의 관문 지역으로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선안도로, 그리고 자유로, 그리고 강변 분로 등의 간선도로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 서강, 양화, 성산, 가양대교, 그리고 2017년 개통을 예정으로 북단의 상암과 남단의 목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월드컵 대교, 그리고 강서 지역과 공항, 여의도, 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 관문 지역에 위치하여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도로의 이동이 빠르고 편리하고요. 그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8분 거리에 망원 한강공원과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공원, 그리고 난지도 등이 가깝게 있고 특히 강변 분로 위에 공원과 숲길, 그리고 보행길과 자전거길을 갖춘 망원 초록길을 조성함으로써 편리성과 함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여 서울이지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국내 유수의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그리고 서강대, 명지대, 경기대 등 명문대학의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나 생활, 주거,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 주변에 조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망원동 다세주택 살펴보고 있는데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상암 쪽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마포구청역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마포구청역 주변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 중에 있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2의 여의도라 불리는 상암 DMC 개발인데요. 마포구의 아이콘이 될 상암 DMC는 현재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약 800개 업체에 입주 중이고 내년에는 일반 직종까지 포함해 6만 8천여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예정으로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후광 효과 또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포구는 다양한 개발 사업과 상암 수색, 상암 DMC, 역세권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 추진으로 합정특별계획국과 합정균형촉진지구 개발, 그리고 망원역 주변의 망원균형촉진지구 2차 개발과 더해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 상암 DMC 역세권 개발
개발하여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여기가 지하에 쇼핑센터가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공항철도라든지 그리고 경의선과 연결된 2호선 홍대 입구역은 현재 517구의 비즈니스 호텔과 그리고 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단히 상주 인구와 그리고 유동인구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임대가 및 매매가가 상승하여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주변에 뭐 홍대나요? 이거 합정 물건을 살펴볼 때도 그렇고요. 홍대 입구역 쪽에 비즈니스 호텔이 건립된다라는 거는 제가 놓치고 있었던 호재 아닌가 그렇습니까? 싶어요. 이런 호재도 잡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속에서 건물이 예쁘게 지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건물 언제쯤 준공이 완료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6층 중 3층입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이 40.24, 12평이 좀 넘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18.4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방 2개, 욕실,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거실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필로티 구조로 주차 공간이 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방범용 CCTV, 그리고 LED 전등, 옵션으로는 에어컨, 드럼 세탁기, 그리고 고급 내외장재의 사용과 결로 방지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 전용 면적이 40.04제곱미터라고 예. 하는데요. 제가 감이 잘 안 와요. 이 정도면 한 어느 정도 크게요? 좀 지금- 생활이 좀 넓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강남 쪽이나 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투룸이면은 네. 보통 9평에서 10평 정도가 되는데 네네. 이쪽 좀 한강 건너 넘어와서는 조금 12평이라고 넘어오긴 했어요. 예, 그리고 아. 굉장히 넓죠. 아, 방 2개에 그렇군요. 넓은 거실이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넓고 가격은 저렴해야 우리 예, 박준호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지역은 마포구지만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합정이라든지 상암 개발에 따른 그 후광 효과를 꾸준히 안고 갈 수 있고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양가 아주 저렴한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는 2억 2,50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입니다. 월세 수익과 그리고 뭐 시세차익의 돈번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1억 5,6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4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50만 원의 수익률 10.2%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만년 저평가만 받고 있는 지역은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펴드린 이 망원동에 있는 이 물건은요. 지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머지않아서 제 가치를 찾아갈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매물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끝으로요.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수 시 유의할 점 챙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향후 개발 가치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은 월세로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현장 방문을 하셔서 지역 네. 입지 또는 개발 여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하시면은 실패 없는 투자가 되실 거라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여러분들 움직여주세요. 마지막 매물 살펴봤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돈 되는 매물 정보 3개 살펴드렸어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매물의 위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